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 표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소망을 꺼내어 현실로 옮기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꿈을 다시 불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여행은 젊은 시절의 여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휴가 일정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많은 것을 보고 와야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명소를 체크하고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알프스를 바라보는 시간은 몇 분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깊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산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리고 아직도 새로운 풍경 앞에서 설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탈리아 로마의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떠올리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부심을 줍니다. 나도 이 긴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입니다. 베트남 다낭의 리조트에서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람을 느끼는 그 여유가 삶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의 강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냥 나로 존재해도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은 여행이 아니면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대만 지우펀의 차집에서 차를 마시며 붉은 등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도 떠오르고 앞으로의 시간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체코 프라하의 저녁 카페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를 때 조용히 앉아 음악을 듣는 그 순간이 인생의 축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호주 블루마운틴에서 숲길을 걷다 보면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급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와 바람과 함께 걷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이 맑아졌다고, 새로운 힘이 생긴 것 같다고. 그것이 여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일입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도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신가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날씨도 환율도 일정도 늘 변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일 때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진 속에 남는 것은 풍경이지만 마음 속에 남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포로의 눈, 다낭의 바다, 루체른의 호수, 피렌체의 광장, 바르셀로나의 햇살, 리스본의 언덕, 프로방스의 라벤더, 프라하의 다리, 블루마운틴의 숲. 그 모든 장면이 언젠가 문득 떠오르며 당신을 다시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떠나길 잘했다는 사실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설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행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을 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처럼 지금 떠나는 여행이 가장 빛나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풍경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더 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60대 이후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설렐 수 있다고, 아직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동료였습니다. 역할 속에서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면 잠시 그 역할에서 벗어납니다. 이름표도 직함도 책임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 사람의 여행자가 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조용한 온천 마을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세월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다낭의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루체른의 호숫가에서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로마의 광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느껴집니다.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을 올려다보며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리스본의 언덕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의 흐름을 떠올립니다. 프로방스의 라벤더 향기 속에서 깊은 숨을 쉬고 타이베이의 시장에서 따뜻한 음식을 맛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낍니다. 프라하의 돌길을 걸으며 시간의 깊이를 실감하고 블루마운틴의 숲에서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씻어냅니다. 이 모든 순간은 단순한 여행 일정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무리 아닐까? 그러나 여행은 경쟁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쉬어가면 됩니다. 많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면만 깊이 보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설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달라지는 것은 사진첩만이 아닙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얼굴에 담긴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60대 이후의 여행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충실히 누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삶, 그 시작이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떠난다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처럼 부담이 적은 곳에서 첫걸음을 내디디고 점점 마음이 넓어지면 유럽의 도시나 호주의 자연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발걸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설렘까지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여행입니다. 나는 아직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지도 한 장 펼쳐보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도시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라보며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리의 그 바다의 색, 그 산의 윤곽을. 언젠가가 아니라 가능한 한 가까운 시간에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여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분명히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행이 모험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잠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나면 여행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먼저이고 화려한 일정표보다 마음이 쉬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안전도 신경이 쓰이고 음식도 가려 먹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내 속도대로 걸어도 되는 나이. 그래서 60대 이후의 여행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일본 홋카이도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남짓, 멀지 않지만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공기가 맞이합니다. 넓고 한적한 거리, 소란스럽지 않은 도시, 맑은 공기, 복잡한 도심과는 결이 다릅니다. 여행이 피곤함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보다 좋은 시작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노보리베츠 같은 온천 마을에 들어서면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관절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운 날에도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감싸고 조용한 산자락이 눈앞에 펼쳐지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일본의 온천은 단순히 몸을 담그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시간, 불필요한 소리가 사라진 공간, 그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음식도 부담이 없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맛 대신 담백하고 정갈한 한 상이 나옵니다. 신선한 해산물,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계절에 따라 바뀌는 풍경까지 더해지면 하루가 고요하게 마무리됩니다. 봄에는 벚꽃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여름에는 라벤더가 물든 후라노 들판을 걷고, 겨울에는 삿포로의 눈축제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곳, 그것이 홋카이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이 됩니다. 치안이 안정적이고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깨끗합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짧은 일정이라도 만족감이 남는 여행지,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첫 해외 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공기를 원한다면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이 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5시간.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열기와 바람, 그리고 여유로운 리조트 풍경은 여행의 긴장을 단번에 풀어줍니다. 다낭에는 가격 대비 시설이 뛰어난 리조트가 많습니다. 수영장, 스파, 전용 해변까지 갖춰져 있어 굳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합니다. 베트남 음식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이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 분짜와 반미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속이 불편하면 일정이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적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채소, 과하지 않은 향신료가 몸을 가볍게 합니다. 다낭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호이안이 나옵니다. 해가 지면 수천 개의 등불이 강을 따라 반짝이고 오래된 건물들이 부드러운 빛에 감싸입니다. 자전거나 전동카를 이용하면 큰 무리 없이 둘러볼 수 있고 현지 가이드 투어도 다양의 길을 헤맬 걱정도 적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면 전혀 다른 깊이가 기다립니다. 스위스 루체른과 인터라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장소입니다. 루체른 호수와 알프스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진으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호숫가 산책로를 천천히 걷다 보면 숨이 고르게 정리됩니다. 6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카펠교 위에 서 있으면 세월이 겹겹이 느껴집니다. 인터라켄으로 이동하면 거대한 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융프라우로 향하는 열차는 무리 없이 알프스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정상에 올라 만년설을 바라보는 순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의 교통은 정밀하고 친절합니다. 패스를 이용하면 기차와 유람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길 찾기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느껴집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는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로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콜로슴, 바티칸, 트레비 분수까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오래 걷기 부담스럽다면 투어버스나 전기차 투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렌체는 조금 더 차분합니다. 좁은 골목과 붉은 지붕, 작은 광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우피치 미술관에서 명화를 천천히 바라보고 두오모 성당 앞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는 시간, 그 자체가 예술이 됩니다. 음식은 신선하고 정직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속도 편안합니다. 여행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많이 보는 여행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시기에 새로운 풍경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깁니다. 그 불씨가 다시 삶을 설레게 합니다. 여행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유럽의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다른 색이 펼쳐집니다. 이탈리아가 역사라면 스페인은 감정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거리에 서면 건물조차 숨을 쉬는 듯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시간과 신념이 쌓인 공간입니다. 수십 년째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미완성 속에서 오히려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안으로 들어가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바닥을 물들이는 장면을 마주하면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가우디의 곡선은 직선보다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이 나이든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까사바티오와 구엘 공원을 천천히 둘러보며 건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상력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오래 걷기 부담스럽다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바닷바람이 스치고 기타 선율이 들려오는 거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톨레도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중세의 골목은 조용하고 언덕 위 성당은 묵직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생동감이라면 톨레도는 침묵입니다.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석조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빛, 오래된 돌벽에 남은 시간의 흔적, 그 속에서 묘한 평온이 흐릅니다. 북적이지 않아 더 좋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포르투갈은 또 다른 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리스본의 언덕길을 오르는 트램 28번을 타고 흔들리는 창밖을 바라보면 여행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에 들어온 듯합니다. 알파마 지구의 골목은 좁지만 정겹고 태주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는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주요 명소를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중간중간 카페에 앉아 에그타르트와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면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포르투로 이동하면 도시의 결이 달라집니다. 도루강을 따라 붉은 지붕이 이어지고 아치형 철교가 강을 가로지릅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고 작은 카페에서 포트 와인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미소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로 가면 여행의 속도가 더욱 느려집니다. 파리가 화려하다면 프로방스는 고요합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은 보랏빛 물결로 출렁입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향기가 퍼지고 그 향이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집니다. 중세 마을 고르드와 루시용을 천천히 걷다 보면 돌담 사이로 세월이 흐릅니다. 화려한 쇼핑몰 대신 작은 시장에서 치즈와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흐가 머물던 그 카페 앞에 서 있으면 그림 속 색채가 현실로 이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프로방스의 진짜 매력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고요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찾는다면 대만 타이베이가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짧고 음식이 부드러워 부담이 적습니다. 타이베이 105일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용산사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순간 여행은 관광을 넘어 체험이 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볼거리가 충분합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우퍼는 또 다른 감성을 선사합니다. 언덕을 따라 이어진 골목, 붉은 등불이 켜진 찻집,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풍경.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 세상과 잠시 거리가 생깁니다. 혼자여도 어색하지 않고 함께여도 조용합니다. 이런 공간은 60대 이후의 여행자에게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동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체코프라하가 기다립니다. 구시가지 광장에 서면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천문시계와 중세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다른 세기로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카렐교를 아침에 걸으면 강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붉은 지붕이 겹겹이 펼쳐집니다. 프라하성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정영은 사진으로는 담기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비교적 물가가 부담되지 않고 도보 이동이 가능해 시니어 여행자에게도 무리가 적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여행이 아니라 한 편의 서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멀리 호주 시드니와 블루 마운틴이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 서면 탁 트인 항구 풍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페리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며 해안선을 바라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본다이 비치의 산책로는 걷기 좋고 하버브리지는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차로 2시간 이동하면 블루 마운틴이 펼쳐집니다. 유칼립투스 숲에서 올라오는 푸른 안개가 산을 감싸고 쓰리시스터즈 전망대에서는 장엄한 절벽이 시야를 채웁니다. 무리한 등산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한 숲길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여행지는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보는 대신 오래 바라보고 많이 걷는 대신 천천히 숨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젊을 때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은 도시를 찍고 오는 여행이 아니라 한 도시를 깊게 느끼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루체른에 간다면 하루에 명소 5곳을 도는 대신 호숫가 벤치에 앉아 2시간 머무는 일정이 더 좋습니다. 호수 위로 지나가는 유람선을 바라보고 산 위에 걸린 구름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먼저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셈과 바티칸을 하루에 다 보겠다고 무리하기보다는 오전에 한 곳, 오후에는 카페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는 일정이 좋습니다. 여행의 밀도를 줄이면 피로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신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는 사진만 남지만 여유 있는 일정 속에서는 감정이 남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리조트도 그렇습니다.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바다를 바라보며 책 한 권을 읽는 시간.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휴식입니다. 몸이 쉬어야 마음도 열립니다. 시니어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동 방식입니다. 유럽에서는 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 패스나 이탈리아 고속열차는 좌석이 편안하고 이동이 안정적입니다. 버스를 오래 타는 것보다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며 이동하는 편이 훨씬 피로가 적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처럼 교통이 잘 정비된 나라는 걱정이 덜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 큰 짐 없이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속이 편안한 식사가 더 좋습니다. 일본의 담백한 정식, 대만의 부드러운 국수, 포르투갈의 신선한 해산물 요리는 부담이 적습니다. 여행지에서 무리한 미식 투어보다는 하루 한 끼는 가볍게, 한 끼는 천천히 즐기는 균형이 좋습니다. 몸이 편해야 여행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숙소 선택, 중심지와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은 밤늦게까지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동네의 작은 호텔이나 아파트형 숙소가 더 편안합니다. 엘리베이터 유무, 욕실 구조, 침대 높이 같은 요소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가 여행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멀리 가야 하고 오래 가야 하고 무언가 대단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여행은 다릅니다. 가까운 대만도 충분히 좋고 일본 홋카이도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보다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하에서 아침 일찍 카렐교를 걷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붐비기 전 강 위에 얇은 안개가 깔리고 조각상들이 조용히 서 있는 시간. 그 순간을 위해 여행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포르투의 강변에서 해질 역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말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흘러가는 배를 바라보는 장면. 이런 장면 하나가 인생 후반의 기억을 오래 지탱해 줍니다. 호주 블루마운틴에서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떨어집니다. 그 빛 아래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여행은 몸을 혹사시키는 일정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60대 이후 여행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과 여유. 안전이 확보되면 마음이 놓이고 여유가 생기면 감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들은 모두 이 두 가지를 갖춘 곳들입니다. 치안이 안정적이고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이동이 비교적 편리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부부라면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취향을 나누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혼자라서 더 깊어지는 여행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꿈꾸고 계십니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도시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까?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행지는 지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60대 이후에 왜 지금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그리고 여행이 인생 후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가겠다. 건강이 더 괜찮아지면 떠나겠다. 환율이 내려가면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 덜하는 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늘 준비 중인 상태로 흘러가고 결심은 다음 계절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여행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책임을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직장, 사회적 역할에 매여 있던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의 여행은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증을 하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스위스 루체른의 호수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풍경이 왜 아름다운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의 힘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다비드상을 마주했을 때 단순히 조각의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노력, 예술가의 고독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진 한 장으로 끝났던 장면이 지금은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생도 그렇구나 싶어집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해집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언덕 위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집들과 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각자의 삶이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도 저 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구나. 충분히 치열했고 충분히 아름다웠구나. 대만 지우펀의 붉은 등불 아래에서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좁은 골목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세상은 넓고 아직도 나에게 보여줄 것이 많구나. 체코 프라하의 카렐교를 걸으며 조각상 사이를 지나갈 때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를 실감합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들도 사랑했고 걱정했고 웃었습니다. 그 시간 위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호주 블루마운틴의 숲길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나무 향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 공기 속에서 느껴집니다. 아직도 나는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멈추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집과 일상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면 스스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무엇이 나를 지탱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인, 아직 설렘이 남아있다는 증명, 아직 걷고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감사, 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부담스럽고 낯선 언어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들입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처럼 가깝고 편안한 나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자신감을 줍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훨씬 가볍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의 온천 여행이 좋았다면 다음에는 스위스의 호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낭에서의 휴식이 만족스러웠다면 다음에는 포르투갈의 언덕 도시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행은 체력을 시험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남들이 어디를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 내가 보고 싶은 풍경, 내가 걷고 싶은 길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건강이 허락하고 아직 호기심이 살아있고 아직 설렘이 남아있는 지금. 조금 늦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알맞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여행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